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일요일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주식시장에서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HLB 제약의 주가 전망과 또 월요일 날 이 종목이 FDA 간암 치료제의 임상에서 실패하면서 하한가까지 곤두박질 치는 그런 사태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한가로 들어간 것도 굉장히 시가총액이 HLB 이 계열사 주식들을 포함해서 시가총액이 하루에만 약 5조 원이 증발하는 이런 사태들이 벌어졌는데요. 제가는 전체적인 임상 내용이라든가 앞으로 회사가 신속하게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주말에 회사가 공시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가급적 설명을 시간 관계상 자세히 다루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저는 그날 이 종목을 저도 물론 시장에서 관심 있게 보았지만 제가 주목한 거는 이 종목이 신용이 아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정체적으로 지금 0.29%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0.29%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게 0.29%라고 그런다면 이 회사 전체 주식 수가 1억 3천만 주이기 때문에 한 30만 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3, 40만 주밖에 신용으로 나간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을 비록 하한가라 하더라도 담보 비율이라든가 이런 반대 매매 물량만 없다고 한다고 그러면 굳이 시장에 하한가로 이 종목을 내다 팔 이유가 있을까? 근데 2100만 주가 지금 하한가 잔량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전체 신용 물량이 0.2%인데 어떻게 2천만 주 하한가 잔량이 쌓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 흔히 이제 이런 기대감이 높았을 때 성공을 하게 되면 물론 여기서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었겠죠. 30% 상한가도 더 넘게 가고, 물론 이게 고점이 12만 9천 원대까지 갔던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흔히 우리가 사활을 걸고 큰 폭의 몇 단계 과정을 거쳐서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 만약에 임상이 성공을 해서 회사가 얘기한 대로 매출 2조 원에 영업이익 1조 원의 큰 회사로 만들겠다 했을 경우에는 뭐 대단한 주가 상승이 뒷받침이 됐었겠죠. 그런데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임상에서 통과를 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자 관점에서는 이것보다 더 실망스럽고 짜증이 나는 일이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담보 비율, 담보 부족이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강제 매도가 되지 않는 한 일단 시장에 굳이 팔리지도 않는 주식을 하한가로 내놓을 일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한가로 어찌됐든 2100만 주가 쏟아졌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2100만 주의 성격을 우리가 한번 잘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신규 매수자들 입장에서도 만약에 회사가 얘기한 대로 조속히 빨리 재임상 절차에 추진을 한다든가 하면 어느 정도 단기 급한 매물이 소화되고 난 다음엔 다시 또 주가가 정상적으로 반등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지만요. 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코로나 사태라든가 이런 데에서 대표적으로 신풍제약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과거의 사례도 봤지만 이게 무한정 임상이 길어지는 이런 사태들이 올 때는 주가가 원래 자리로 장기간에 걸쳐서
되찾아가는 그런 현상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물론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야 회사가 잘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만 참고해 보시면 되겠지만 이 부정적인 측면들을 간략히 보면 재승인 절차까지 최소한도 1년 6개월 정도 또는 이게 이제 그 파트너사인 항서제약 여기가 또 그 표적 항암제 쪽은 면역 항암제죠. 면역 항암제인 캄렐리주맙 요거는 항서제약이 이제 승인을 같이 냈는데 파트너사가 하필이면 중국 제약사이다 보니까 이게 미중 갈등으로 미국이 지금 반도체 쪽이나 또는 전기차 이런 분야에 있어서 미국의 압박이 강하게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고 이러한 그 글로벌 신약을 중국이 개입된 거에 대해서 쉽게 미국이 승인하겠느냐 이런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의외로 이게 길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염려를 하셔야 되고요. 여하튼 초기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전체 신용 물량 1억 3천만 주 중에 왜 신용이 35만 주인데 2,100만 주가 쌓였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숨겨져 있는 신용 흔히 말해서 사설 대부업체를 이용한 투자자들도 상당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도 사설 대부업체를 이용해 보신 분은 잘 알겠지만 그 사람들이 자금을 넣어주고 보통 자기 가지고 있는 자금의 4배, 5배까지 그 돈을 빌려주면서 매도 권한은 대부업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물량들은 정규 그 신용 물량으로 여기에 파악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단순히 신용이 0.2%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이거보다 더 늘어나는 매물들이 있을 거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주가가 대부분 이 HLB가 집중적으로 많이 거래됐던 가격들이 우리가 보면 거래량의 장대 양봉으로 많이 강하게 섰던 부분들이 대략은 10만 원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대량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사설 대부업체들의 신용 물량, 증권사에서는 물론 통제하니까 신용이 주어지지 않았겠지만 사설 대부업체를 통한 투기성 자금들이 많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거는 사실 제가 조금 실망스러운 것은 이 HLB가 이렇게 강한 FDA의 승인까지도 내고 회사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소액 주주들만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 기관 투자가라든가 흔히 말해서 우리 국내의 연기금이라든가 이런 데가 그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하나 의외의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 회사의 주인이 진양곤 회장이 뭐 마치 이 회사의 주인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주식 수가 대주주 지분이 9.6%에 불과한 회사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투자 정보에서 이 회사를 지분 관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1억 3천만 주라는 건 엄청난 주식 수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이런 그 글로벌 임상 기대감이 높은 회사들 대부분이 보면 그 매출액이라든가 또는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그 강하게 그 일어나는 우량 회사일 경우 흔히 여기에 보면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데가 5%에서 10% 정도는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진양곤 회장이 1250만 주만 가지고 있거든요. 우호 지분 포함한 지분이 1200만 주예요. 그리고 자사주가 26만 주, 결국은 한 1300만 주만 우호 지분이란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지금 이 회사의 지분은 대부분이 전부 다 소액주주들이에요. 그리고 눈에 띄게 하나 보이는 것이 보면 지금 외국인 주주가 19.5%, 외국인이 19% 정도, 약 2,600만 주 정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제2 지분으로 적어도 5%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 기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게 진정한 외국인의 그 지분이 아니고 외국계로 겉으로 보이는 국내 투자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작년 2023년 4월 달에 라더견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SG은행 그를 이용한 차익거래 계좌를 이용해서 그 우량 기업들 투자를 했다가 큰 문제가 됐었던 그걸 기억을 하시죠? 요 그래프가요, 삼천리의 주가 그래프인데요. 이미 그 보도를 통해서도 나왔었지만 SG 사태로 인해서 시세 차익 거래 계좌, 요게 이제 외국인들이 국내 투자자들한테 자금을 대신 결제를 해주면서 자기 투자 자금보다 3배, 4배의 자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그 계좌로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좌에서도 지금 그 삼천리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에 우리가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8개 종목, 다올 투자증권, 세방, 삼천리, 선광, 하림지주 뭐 이런 다양한 종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 당시에 이 삼천리라고 하는 종목도 우량하고 대주주 지분이 높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 물량이 적다는 거를 이용해서 CFD 계좌들이 많이 개입을 해서 이 회사의 지분을 장기간 취득을 하면서 주가를 한 5만 원대 있던 거를 50만 원대까지 끌어올렸다가 이런 것들이 한 번에 그 신용이 연장이 안 되는 이런 사태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반대 매매로 이어지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돼서 주가가 급락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의 그 후유증으로 지금 거의 1년이 넘게 지나갔지만 주가가 50만 원대에서 회복 못하고 연속해서 지금 9만 원대까지 주가가 하락돼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HLB도 지금 19% 정도의 외국인 지분이 CFD 계좌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요게 물론 지금 현재 이 HLB가 이렇게 FDA의 승인 기대감이 높다고 소액 주주들에 대해서만 홍보를 했을 뿐이지 제대로 된 외국계 자금이라든가 기관의 유치가 없었다고 하는 점, 아마 이제 더 우리보다 정보가 빠른 외국계 자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신뢰를 못했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죠. 아까 서두에 설명을 드렸듯이 대개 이러한 성공 가능성이 높으면 이런 종목일수록 적어도 우리 국내 연기금이라든가 또는 외국계 자금들이 자본 참여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액 주주들 위주로 회사가 꾸려져 왔다고 하는 점이 문제로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2100만 주가 이게 하한가 잔량으로 쏟아졌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내동매매로 인한 매물인지 또는 불가피하게 팔아야 되는 강제성 매물인지를 파악하는 기준은 아침에 이제 8시 40분 되면
호가들이 그 매물 호가창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한 번에 하한가로 이 반대 매매는 전산 주문이 제일 먼저 하한가로 주문이 들어가게 돼 있죠. 본인들이 주말에 이 많은 자금을 갖다가 여기다 담보를 충족했다든가 해서 반대 매매를 면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강제 매매 성격이라고 그런다면 1000만 주 이상이 동시에 쏟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의외로 이 매물이 강제성 매물이 수량이 늘어나게 되면 의외로 추격 매수 세력도 움츠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점,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관파하셔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 보유자들은 이게 그 신용 담보 부족이 되지 않는 한 지금 이 가격도 충격인데 여기에 추가로 하락한다 해도 매도 못하고 우리가 관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매물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만 지금 그 신규로 만약에 이 종목의 단기 낙폭을 이용해서 매매를 한번 참여해보고 싶은 투자자다 할 경우에는 과연 2100만 주의 하한가 매물이 일시에 기록이 되는지, 아니면 초반에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가 장이 시작되면서 다시 매물이 늘어나는지, 이 점을 잘 간파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주말을 이용해서 지난 주말에 하한가로 큰 충격을 줬던 LCLB에 대해서 신용 물량이 전체적으로 30만 주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단기성 그 악성 매물이 2100만 주 쌓인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찌됐든 그 기존 보유자라 하더라도 또는 신규 진입자 모두 이 담보 부족성 강제 매물인지 내동매매에 의한 단순 매물인지 이 매물이 잘 소화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매매에 참여하셔야 된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